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기술보증기금 오늘 자기소개서 한번 같이 써볼 거고요. 늘 하던 대로 항목 분석 예상평가 지표 작성 전략은 유튜브에서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 자, 블로그에 작성 템플릿 예시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보시면서 완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요번에 자기소개서 기술보증기금 이제 서류 전형을 보면은 와, 글자 수가 상당합니다. 다 보면은 뭐 천자죠. 그리고 지금 평가 기준을 보시면은 자기소개서가 무려 50점입니다. 이 자기소개서가 50% 반영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평가 결과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기소개서를 한번 열심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반기 채용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죠. 특히나 이제 금융공기업들의 하반기 채용 동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아마 9월 달에 뭔가 큰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빨리 채용을 해서 9월 달에 큰일 나면은 대처할 것이다. 이런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자, 9월에 이제 전세라든지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있진 않은지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항목 1번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이공계 상경계 법학과학 직무 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원한다. 이게 기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특허 관련한 것들을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기술 보증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고요. 이 항목은 직무 역량하고 자기개발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기술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기술서가 있죠. 여기에 지식기술 부분을 이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개발 능력. 그러니까 이 질문을 잘 살펴보시면은 이때까지 어떤 역량 개발했고 앞으로 어떤 역량 개발할 건지 물어보는 거니까 현재 보유 역량 부분하고 자기개발 능력을 평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작성 전략은 기보의 고민은 이거예요. 기술 보증을 하는 기관인데 상경 계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겠죠. 이공 계열이 아니니까. 근데 막상 또 이공 계열은 기술 보증 기금이 보증을 하는 이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인데 이 보증 업무, 이공 계열이 보증 업무하고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형 인재를 채용하기 힘들고 실제로 이 융합형 인재라는 걸 원하긴 하지만 채용하기는 힘듭니다. 이공계열에서 고등학교 상경계열에서 이제 이공계로 진학해가지고 대학에서 기술을 배웠다 이런 정도면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불가능하죠 거의. 그래서 이 채용은 못하겠고 완성형 인재를 채용하기는 힘드니까 기존에 지금 상경이나 이공 역량을 충실히 갖추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 부족한 역량을 채워 넣을 이 계획이 충분한 사람 요걸 뽑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중요한 거는 현재까지 해온 노력을 기술을 해야 되니까 현재 자신의 계열의 핵심 역량을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핵심 역량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핵심 역량이 아니라 정량적, 정성적 근거가 풍부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핵심 역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격증, 그 다음에 교육사항, 그리고 관련 경험 이런 것들이 고루고루 있는 게 핵심 역량입니다. 요걸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직무기술서를 펼치시고 지식하고 기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쭉 체크해 가지고 내가 핵심 역량이 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걸 먼저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타 계열과 관련해서 지식, 기술, 경험이 있다면 같이 넣어주면 이상적이겠지만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상경 계열인데 데이터 교육을 받았다거나 이런 거, 아니면 이공 계열인데 ESG와 관련해서 ESG 평가 기준이나 이런 거에 실적 평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다던가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넣어주면은 베스트 인재가 되겠죠. 기부에서 원하는. 하지만 그게 없는 게 많을 거기 때문에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직원 직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그것을 기보의 이제 목표나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본인의 직무와 연관지어서 어떤 도움이 될지까지 연결시켜서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작성하느냐?
일단은 평가 기준은 현재 직무 역량 보유도고요. 그 다음에 미래 계획 부분, 여러분들이 어떤 역량 갖추실지를 기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기관에 얼마나 적합한 역량이냐, 그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냐, 요렇게 이제 평가가 됩니다. 요거 감안하셔가지고 작성하셔야 되고요. 내용이 두 종류죠.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 그리고 앞으로 채워 넣을 역량이니까 문단 구분, 엔터 확실하게 치십시오. 그래야지 평가위원들이 평가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엔터 확실하게 치시고, 그 다음에 현재 직무 보유 역량 있죠. 보유 역량. 뭐 나는 예를 들어서 신용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이거는 개조식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무래도 파악하기가 좀 쉽겠죠. 개조식으로 작성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열식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조금 파악하기 쉽게 자기소개서 평가를 할 때 보통 이력서를 같이 주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이제 평가로 가봤을 때 이력서에 아예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력서를 아예 안 주는 경우는 자기소개서에 보유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교육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안 적혀 있으면 전혀 평가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보유 역량 같은 경우, 뭐 특히 자격증, 교육사항 같은 경우에는 개조식이나 나열식으로 작성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작성 플롯, 쓸 내용이 많으니까 굉장히 길어요. 현재 첫 번째로 본인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하고 자신 있는 업무로 두 갈식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강점이고 어떤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데 자신이 있습니다. 자, 여기 업무까지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증거를 갖다가 제시해야 되겠죠. 정성적 근거, 정량적 근거. 정량적 근거라고 하면 자격증, 뭐 교육사항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정성은 이제 뭐 공모전이라든가 대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업무가 자신 있다로 여기서 보유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 부분은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 사이에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지원 직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혹은 기관, 기부에서 직원으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 같은 걸 갖다가 특히나 이제 융합형 인재라고 했으니까 타 계열 역량을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역량을 습득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 되려고 하면은 이 목표 기한하고요, 그 다음에 성취도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고 난 다음에 요 역량을 나중에 키워 가지고 어떻게 기여하겠다, 그리고 어떤 업무에 특히 자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자, 먼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하고 핵심 역량, 그리고 자신이 있는 업무를 두 가지식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저의 핵심 역량은 무엇이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업무에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재를 해 주는 거예요. 자, 요게 나왔으니까 근거가 나와야 되겠죠. 개조식으로 작성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열식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격증 하고 교육 상황, 대외 활동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자격증 요렇게 취득했고, 전공 교과목으로 요런 과목들을 갖다가 몇 학점 이수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뭐 외부 교육 같은 거 요렇게 받았고 공모전도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키워드 하나 잡으시고요, 그를 증명할 수 있는 역량들을 갖다가 요렇게 개조식으로 정리를 하시거나 나열식으로 정리를 하시거나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어떤 업무에 자신이 있는지를 갖다가, 그래서 이 위 경험들로 해서 요러요러한 전문성을 확보했고, 그래서 요런 업무에 자신이 있습니다, 요렇게 하고 여기다가 엔터를 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원 직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타 계열 역량입니다. 그래서 뭐 상경 계열 같은 경우에는 20 계열 같은 경우에는 상경을 걸고 넘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술 보증 및 기술 평가를 잘 하기 위해선 여기서 보시면은 신용 분석이 상경계니까 20계로 기술 평가 역량이 중요합니다. 너무 20으로 가지 않아도 돼요. 본인의 직무 중에서 20 역량이 필요한 걸 갖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 평가 역량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술 금융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글자 수가 충분하니까 한 2개 정도 걸고 넘어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기술보증기금에서 실시하는 이런 자격증이 있죠. 기술진용평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걸 하려고 하면은 사전교육을 들어야 돼요. 요런 것들을 갖다가 적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목표 기간, 올해 11월에 이제 따겠다, 요렇게 이제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데이터 관련 전문성이
필요하다. 상경계열에서는 이제 데이터 관련 전문성을 어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마이데이터 관리사 자격증을 응시 준비 중이다. 역시나 목표 기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응시 그 자격증들은 보통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요게 직무하고 관련이 많으니까 요거 중점적으로 학습할 계획입니다. 요렇게 이제 기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역량에다가 요런 것들을 보강해 가지고 자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자신이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요렇게 기재를 해 두시고요. 만약에 글자 수가 좀 남으시면은 요 기한까지 반드시 요거 역량을 모두 확보하겠습니다 라고 한 번 더 약속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항목 1번을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항목 2번입니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과 활동 중 의견이 달랐던, 자, 의견 충돌이죠. 자, 요거는 이제 갈등 관리 능력이나 협상 능력 정도 됩니다. 갈등 관리 능력을 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인관계 갈등 관리 능력은 갈등의 원인을 종합 분석하고 최적의 갈등 해결 방법을 선택해서 적용한다. 협상은요, 쟁점 사항, 쟁점이 갈등 같은 거예요. 견해 차이죠. 견해 차이에 따라서 상대를 갖다가 분석해 가지고 최적의 협상 전략을 선택한다. 약간 이거 되게 맥락이 같지 않아요? 상대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서 쟁점 파악을 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요거 자체가 갈등 관리하고 협상이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갈등 관리로 적던 협상으로 적던 비슷비슷해요. 일단 작성 전략은 무조건 양보하고 희생한다 이게 아니라 판단 기준은 팀입니다. 그래서 내 의견이 나왔고 상대방 의견이 나왔는데 요 중에서 내 의견이 더 좋았다. 그래서 설득시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내 의견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내 의견도 냈고 상대도 의견도 들어봤는데 상대가 의견이 팀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팀에 더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팀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팀의 목표죠. 목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상대 의견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과감히 제 의견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단은 갈등의 원인 분석이 필요해요. 갈등이든 상대의 의견이든. 자, 그런데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아요. 주변으로부터 이제 상대의 의견을 무조건 경청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괜찮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아요. 주변으로부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정보 조사를 했다.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해결 과정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단순 경청이 아니라 상대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팀의 의견, 팀의 목표에 더 도움이 되는 의견인지, 의견이 뭔지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요런 이제 맥락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또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상대의 의견이 이렇게 돼서 원인 분석을 했고, 갈등 원인이 뭔지 분석을 했다. 상대의 초점을 맞춰서 많이 적으시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의견 차이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대 측 의견을 경청하고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네, 나의 의견의 검증이에요. 요 부분이 빠지는 이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견을 검증해 봤다라는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상대의 의견을 검증해 봤다. 이런 내용이 이제 발생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견 차이와 비슷한 견해 차이가 발생을 한 경험이 있으면 좋지만 사실은 없죠. 그래서 작성 플롯은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쓰실 때 실수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두 갈식으로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다로 두 갈식 문장, 첫 번째 문장을 끝내시는 겁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으로 첫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떤 갈등이 발생했는데 제가 가진 능력을 발휘해서 잘 해결해서 팀에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긍정적으로 마무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갈등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상대가 정말 원하는 거, 그리고 쟁점이죠, 쟁점. 나하고 상대방하고 의견 차이가 왜 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팀의 의견, 팀의 목표에 더 도움이 되는 의견이 뭔지 파악하는 과정을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고요. 그를 통해서 쟁점, 갈등의 원인을 발견했고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팀에 도움이 되는 기준의 대안을 제시했다.
혹은 내 대안이 더 좋아서 설득을 했다, 혹은 상대의 의견이 더 좋아서 그 의견을 선택을 했다라는 이제 맥락의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갈등이 해결됐겠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느낀 점이 있을 거고요. 그 느낀 점을 업무 수행에 대해서 뭐 직무와 연관해서 어떻게 적용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끝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내용 가보겠습니다. A기관 인턴 업무 당시 어떤 상황에서 갈등이 발생했고 이를 잘 조율해 가지고 성공적인 결과물을 창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이 상황을 조금 두괄식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갈등 상황을 기재를 합니다. 이건 제가 이제 직접 들었던 사례고, 홍보 지원, 인턴으로 홍보 지원 업무를 하는데, 한 분은 자기는 유튜브고, 그리고 다른 동료는 이 이미지와 텍스트를 위주로 한 블로그 컨텐츠 위주로 작성을 하자, 이렇게 의견 충돌이 발생한 겁니다. 일종의 갈등이고 일종의 견해 차이죠. 자, 견해 차이가 어떤 견해 차이가 있었다라고 상세하게 기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견해 차이를 기술하고 나면 원인 파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상대의 의견을 경청했다는 내용을 갖다가 먼저 적으시는데, 우선은 나의 의견, 나의 주장이 근거에 오류가 없는지 먼저 확인했다, 이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의 주장을 상세하게 듣고 질문하면서 정말 무엇을 원하고 어떤 의견이 이 기관에 더 도움이 되는지 파악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걸 안 밝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변 동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정말 뭔지, 그리고 만약에 갈등이 발생했으면 그 갈등 왜 발생했는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원인을 살펴보니까 나는 유튜브를 주로 사용했고 동료는 블로그를 주로 사용했다. 그래서 견해차가 발생했고, 또 이제 두 대상이 타깃도 다르고 특징도 달라서 실제로 해보기 전에는 어떤 게 효과적인지 애매했다. 그런데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됐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실제로 이래요. 제가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잖아요. 신기한 게 여성분들은 블로그를 정말 많이 보세요. 제 블로그에 접속자 중에 80%가 여성분이에요. 근데 유튜브로 가면은 완전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유튜브는 저의 유튜브는 거의 군대입니다. 80%가 남성분이에요. 전부 다 남동생들이죠. 그래서 이 블로그하고 유튜브가 타깃층이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컨텐츠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차이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기술도 좋습니다. 뭐 자기의 의견을 설득시켰다라는 사례도 좋은데, 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의 의견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동료 의견을 지지했다. 그래서 이걸 지지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런 의견이 들어가면 좋겠죠. 이게 패가 반으로 갈렸으면요, 분명히 나를 지지하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설득을 한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 찬성하던 팀원들에게 블로그를 먼저 해보자고 설득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의 의견을 포기했을 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떤 동아리 활동이나 뭐 축제 같은 거 학생회 활동을 하는데 내 의견이 채택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채택이 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때 올바른 행동이 뭐죠? 네, 내 의견이 채택이 안 됐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네, 그 사람 채택된 의견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나는 내 의견이 채택이 안 되더라도 그 상대방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팀 단위로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했고 결과물이 이렇게 좋게 나왔다. 만약에 내 의견이 채택된 사례로 가실 것 같으면은 열심히 설득해서, 내 의견이 팀에 도움이 되는 의견이라고 열심히 설득해서 설득을 했고 그 결과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플러스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업무에 어떻게 활용될지 이제 조금 제시를 해주고 끝을 내면 되겠죠. 기술 보증 및 기술 평가 업무는 이제 업무 처리에 있어서 수많은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사실 뭐 이 기술이 유망하다 아니다 평가 기준이 있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견해차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업무하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저는 제 의견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팀 중심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의견이 채택되신 경우에는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팀의 기준에 따라서, 팀의 목표에 따라서, 팀의 이익에 따라서 생각하고 의견 제시하고, 비록 상사의 의견이나 동료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친한 동료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제가 의견이 도움이 되면은 충분히 팀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팀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갈등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끝내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3번 가볼게요. 어렵습니다. 부당한 상황에 직면했던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거죠. 직업윤리죠, 이거. 직업윤리를 평가하는 거고, 요 중에 하나죠. 보통은 이제 정직입니다. 누가 속이자고 했는데, 혹은 숨기자고 했는데 내가 바르게 행동한 사례, 혹은 책임감을 다하지 않고 포기하거나 요런 그거 이제 그만해. 우리 책임 아니잖아. 딴 데로 넘기면 돼. 요렇게 하는 상황인데 내가 바로 잡았다든가, 아니면은 규정을 위반하고자 했는데 그 규정을 나는 지켰던 사례, 혹은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야 되는데, 성실이라는 게 최선을 다하는 거죠. 더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그런데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아니면 이제 그만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니야, 최선을 다할 수 있어. 요렇게 계도한 사례. 자, 요런 사례들 중 하나를 쓰시면 되겠죠. 평가 지표가 이거니까요. 얼핏 5번이 직업윤리 평가 항목인 듯 하지만 진짜는 3번입니다. 팀에서 특정 직업윤리, 방금 보여드린 거 있죠. 요걸 위반하는 지시나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 요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다음에 요런 사례도 좋지만 요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동료들도 지킬 수 있게 만들었던 사례가 더 상위 사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런 사례를 적으시고, 없으면 본인이라도 지켰던 사례를 적으시면 됩니다. 사실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평가 결과의 차이가 별로 없는 항목이에요. 들어갈 내용만 잘 들어가 준다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성 플롯은 어떤 직업윤리의 위반 상황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지켜냈습니다. 어떤 부당한 상황이 있었고요. 그때 팀에서 어떤 의미에서 이게 부당했고 이게 팀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도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키도록, 다른 사람들도 지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 내용이면 충분하겠죠. 그래서 그 결과 그 직업윤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직업윤리를 지킬 경우 팀의 성과가 올라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정도 내용으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식으로 특정 직업윤리 위반 상황에서 지켜냈다, 요런 거죠. 이것도 들은 사례인데, 학생의 활동 당시에 사물함 배정 과정에서 부조리함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해결했다, 요거죠. 그래서 부당한 상황 설명 들어갑니다. 학생이 부장이었는데 사물함 배정 이제 학생회가 많이 하죠. 그래서 뭐 하는데 요런 분들 계시죠. 학생의 이제 생활에서 친한 학생들이나 학생 임원들에게 좀 좋은 자리를 주는 거, 이런 부조리가 있었다. 요거 사실 학생회에서 많이 합니다. 저도 학생회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고 관행대로, 여기서 관행이라는 건 좀 부조리한 태도대로죠. 사물함 배정이 이루어지기 직전이었고, 요게 향후 학생의 활동에 악영향을, 그러니까 팀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거. 내가 양심에 찔려서가 아니에요. 학생회의 입장에서, 내가 속한 조직의 입장에서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 그 이유가 이런 거죠. 학생회 임원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학생회의 활동에 학생들의 지지나 지원을 받지 못할 거다. 그래서 악영향을 끼칠 거다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나부터 지켜야 되겠죠. 사물함 배정권을 나는 포기했다. 그래서 제일 비선호하는 자리를 사용하겠다고 먼저 말을 끝냈다. 그러면 이제 임원들이 물어보겠죠.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설득을 하는 이제 사례가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이런 사례가 없다면 나부터 그냥 지켰던 사례를 어쩔 수 없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득을 했고, 팀원들이 좋은 방향, 나도 지켰지만은 팀원들도 정직한 태도를 지키는 방향으로 계도를 시켰다, 리드를 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공개 추첨을 통해서 이제 팀원들이 변한 거죠. 이렇게 변화를 했고, 요 경험을 통해서 정직과 규정 준수 중요성 깨달았고, 입사 후에도 이렇게 행동하고 좋은 영향력 끼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죠. 항목 3번은 앞선 항목보다 비교적 쉽죠. 항목 4번 가보겠습니다. 실패 경험입니다. 요거는요, 문제 해결 능력 평가입니다.
사실은 이제 실패해서 재도전했던 경험이나 실패를 통해 무엇을 깨닫고 그게 어떻게 본인에게 영향을 미쳤느냐 요런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원인은 뭐고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라는 거니까 문제 해결을 갖다가 실패를 하고 다시 문제 해결에 도전한 적 있는가 요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은 문제인식, 원인 분석, 대안 제시, 결과 및 피드백 과정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기서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실패한 대안 제시를 해서 실패한 케이스에서 어떻게 행동했냐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실패를 했다면 문제인식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원인이 잘못 분석됐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했을 거예요. 근데 잘못된 대안을 실행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도전하는 게 올바른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본인 역량이 원인이었다면은 그 역량을 개발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이런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패했고 실패를 해서 잘 보니까 만약에 자격증 사례로 볼게요. 자격증 취득 사례였는데 내가 자격증 취득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원인을 갖다가 분석해 보니까 여기서 원인으로 갈 수가 있겠죠.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어떤 과목이 조금 부족했다. 혹은 내가 공부 방법이 잘못되었다. 아니면 내가 학원을 다녔었는데 대안이죠 대안 학원을 다녔었는데 학원이 아니라 오히려 학원 다니면 효율이 떨어지고 독학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했고 역량을 키워서 자격증 취득에 성공했다. 이런 사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성 플러스는 이제 평가 기준들을 갖다가 두 가지식으로 다 제시합니다. 제가 어떤 도전했는데 실패했는데 개선을 해가지고 재도전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요게 이제 제일 처음 들어가고요. 어떠한 도전이었는지 설명하고 실패 원인은 뭐였고 그래서 어떤 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요 과정에서 역량 향상이 있었으면 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개선을 한 다음에 재도전에 성공했고 이를 통해서 느꼈고 입사 후에 이 느낀 점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요 정도로 이제 제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겠죠? 학창 시절, 공모전 같은 거 많이 참가하시죠? 그래서 금융경제 공모전에 수상에 실패한 후에 재도전에서 최종 수상했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식으로. 그래서 재도전에서, 실패 후 재도전에서 성공했다. 이런 사례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제 도전을 상세 설명해야 되겠죠? 금융회사에서 실시하는 요 금융 공모전에 참가했는데 어떤 공모전이었고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수상하지 못했으면은 일단 실망을 했겠죠. 그래서 실망했지만 그것보다는 원인 분석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진출작이 공개가 되었는데 저희 제출안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제 개선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교수님한테도 적극적인 이제 원인 분석입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원인 분석을 해봤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전문성이 너무 부족하더라. 틀린 내용 너무 많더라. 그리고 자료 수집이 조금 미흡하더라. 이렇게 원인 분석을 한 겁니다. 이렇게 원인 분석해서 당연히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해서 다음에 재도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도 할 겸 이렇게 증권 펀드 자격증을 따서 전문성을 높였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 리포트 같은 걸 수집해 가지고 차곡차곡 자료를 모았습니다. 결국 재도전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케이스로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느낀 게 만약에 역량 향상이 있었다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역량이 부족해도 어려운 도전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 만약에 역량 향상이 없었으면 어려운 도전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 할 수 있다. 이런 걸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 역량 향상이 있었다면 이렇게 어떤 이해도와 전문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에도 이렇게 현재 능력이 안 좋아하지 않고 혹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꾸준히 노력해서 끝까지 노력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할 자신이 있습니다. 아니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끝내면 되겠죠. 자, 5번입니다. 5번은 저도 조금 힘들었어요. 거의 약식 논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식 논술. 굉장히 자료조사도 많이 필요하고요. 이 공정혁신연대 중에서 요 세 개를 어떻게 적을 것인가. 와,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조직적 것도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기관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 그러니까 조직의 경영 목표, 요거의 지금 핵심 가치죠. 핵심 가치. 그래서 경영 목표나 경영 방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규칙 규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본인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가, 요 정도를 이제 평가하는 항목인데, 먼저 기준을 만드십시오. 기준이라고 하면은 요 세 가지 핵심 가치 있죠. 요걸 갖다가 배열할 기준입니다. 배열할 기준이에요. 먼저 기준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요런 것들 좀 다 읽어 보셔야 됩니다. 설립 목적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동향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업무의 효율성 같은 거, 어떤 업무를 지금 기관에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다 파악하고 읽어 보셔야 됩니다. 뭐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읽어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채용 포털 같은데 기업 분석된 거 많이 있죠. 그런 것들 조금 많이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핵심 가치 제고를 위해서 지금 기술 보증기금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혹은 기술 보증기금과 관련된 뭐 스타트업 벤처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이 국제 정세,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성과가 어떻게 나고 있는지, 그리고 기술 보증기금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조금 많이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막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이 5번 항목은요, 논리적인 결론과 자신의 역할 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더, 논리적인 글의 전개와 자신의 역할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성 플롯은 이렇게 돼요. 핵심 가치의 순서와 간단한 이유, 그 다음에 이렇게 분류한 기준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상세한 논리적인 이유, 대내외 환경 분석에 따르면 요 가치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내 지원 직무의 역할은 무엇이고, 나는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 일단 순서죠. 사실은 뭐 순서가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혁신이 1순위로 중요하고요, 공정이 2순위로 중요하고 3순위가 연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해결해야 될 거, 기술 보증기금이 해결해야 될 게 먼저 혁신이고요. 그 다음에 공정한 규정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계기관들, 민관협동, 이런 연대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술 보증기금이 지금 시기에, 자, 다시 한번 더, 지금 시기에, 그러니까 이 면접에 가시면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연대를 세 번째 중요하다고 했는데 연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이러면 면접 가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시기, 지금 대외 동향이 이렇고, 그 다음에 국내 동향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는 혁신 공정 연대 순위인데, 이게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조금 바뀌면 이제 공정이 먼저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대가 먼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는 게 좋아요. 자, 먼저 기준을 제시해야 되겠죠. 기술 보증기금의 미션이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 아니냐. 그런데 지금 요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까지 뭐 기술 보증기금, 신용 보증기금, 뭐 중소벤처기업부, 여기서 엄청나게 지원을 했는데 5년 생존율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그 생존율이 높지 않다, 그래서 올려야 된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타트업들의 지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데 서울 쪽 있죠, 수도권 쪽은 이 정부 지원 사업, 스타트업들 양성 사업들이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경남권에 스타트업 양성 사업을 한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멘토링을 이제 들어갔었는데, 실제로 10팀 뽑는데 8팀이 지원한 적도 있어요. 이게 진짜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서울 쪽에는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방 쪽에는 뭐 창업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창업하고자 하는 이 정부 지원 사업의 경쟁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지원하시는 분들의 면면도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제 삼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기술 보증기금이라든지 이 스타트업을,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지원 사업들의 문제점을 먼저 제시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따라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려면은 첫 번째 혁신이고, 그 다음에 공정한 평가 제도고, 그 다음에 민관의 연대 순서로 혁신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혁신이 중요하고, 그 다음은 공정이 중요하고, 그 다음 연대가 중요한 거 아니나,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죠.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차례대로 진행해야 되고 순서대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객관적 지표를 제시합니다. 5년 생존율 자체가 지금 이제 스타트업 5년 생존율이 저도 기부 대출 받아보고 그 다음에 그 신보 대출 다 받아봤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창업했던 기업 같이 5년 생존하고 뭐 7년 생존한 기업이 없어요. 지금 보면은 한국은 30%가 안 됩니다. 5년 생존율이. 그러니까 기부 대출 받고요. 신보 대출 받았는데 생존율이 3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비교 대상을 살펴보면은 미국은 이제 50% 넘어요. 근데 일본은 와 어마어마합니다. 일본은 아무래도 이 빡빡하거든요. 지원 대상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95.3%입니다. 이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나 아니면 스타트업 지원 잘못하고 있는 거죠. 처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원인을 갖다가 분석해보면 이런 거 잘 모르시면요. 챗GPT한테 물어보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자기소개서 메이트죠. 챗GPT한테 이런 데이터 물어보시면요. 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도 이거 챗GPT를 조금 참고한 겁니다. 그래서 원인 중에 하나가 시장 규모, 그러니까 인구수죠. 그리고 재원이나 규정이 조금 빡빡하다. 요게 원인이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일본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1억이 넘는다. 그래서 내수만으로 충분히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한국은 5천만이다. 실제로 이래요. 실제로도 일본은 1억이 넘고 미국도 2억이 넘죠. 중국 최강입니다. 중국이 거의 뭐 16억, 17억 이렇게 본다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1원짜리 물건을 전 국민에게 다 팔아도 5천만 원입니다. 와. 근데 중국의 모든 인구에게 다 팔면 16억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이 성장을 하려면 글로벌로 가야 돼요. 우리나라 인구 시장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하고 일본은 스타트업들이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그러니까 스타트업하고 정부가 스타트업하고 공동 기술을 개발한 다음에 기술을 스타트업한테 이전하는 게 지금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시작 단계예요. 왜냐하면 규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이 일본하고 미국은 델롬델이라고 될 사람, 될 지원자들, 될 기업에 엄청나게 밀어주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부족해요. 한 곳에 몰아주면은 비리니 뭐니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같은 기업에 계속 지원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규정이 그래요.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 기업들을 막 여러 개 지원해서 지금 이 사태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제 규정도 문제고 시장 규모도 문제다. 그래서 요거 지원제도 좀 혁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혁신이 최우선 가치다. 요 혁신을 통해서 제도 좀 개선하고 그 다음에 공정 갖다 대서 가능성 있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규정을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거 많아요. 지원금은 남는데 지원자가 없거나 지원 대상이 없어가지고 막 뭐 담당자들이 막 전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원금 받아가세요 라고. 그래서 뭐 이상한 거 만들고 이런 게 많아요. 연말에 보면은 예산은 다 써야 되겠고. 그래서 요런 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혁신 좀 하자. 혁신하고 그 다음에 공정하게 규정을 조금 손질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공정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다 손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판 한번 벌려보자. 기관하고 연구기관들 연대해가지고 예산 좀 이제 조금 빡시게 모아가지고 지원하고 제도적으로도 지원해보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 때문에 처음에 혁신이고 공정이고 그 다음 연대다. 요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은 목표했던 뭐죠? 스타트업들의 5년 생존율을 높일 수 있고 효율적인 중소 벤처 기업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뭐 여기서 추가 내용으로 국내 스타트업들의 경쟁력, 그리고 나아가서 기술 보증기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미션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요 내용 반드시 넣어줘야 되겠죠. 다 중요하다. 다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요런 순서로 중요하다. 현 시점입니다. 그래서 요런데 제 직무에서는 요런 걸 갖다가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생활해야 되고 저도 그렇게 고민하며 일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혹은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 그런데 나는 그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데 자신이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마무리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 역할인식이 들어가는 거죠. 5번 항목 정말 힘듭니다.
적으시는 게 정말 힘들어요. 이게 어느 정도 기술 보증기금이나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평가가 확실하게 되겠죠. 50% 평가니까. 그리고 항목 5번은 편차가 상당할 겁니다. 신경 써서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시고요. 면접 때도 요거 이제 자기소개서가 많이 활용될지 모르겠지만 천자라서 사실 이제 면접 때까지 활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요거 가지고 이제 조금 중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요거 가지고 이 사람이 귀보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 3, 4, 5번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건 5번입니다. 여러분들이 귀보 사업이나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공부하시고 차근차근 작성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제 영상을 마치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